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동구매 운영 2년차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진짜 고민될 거예요. 내가 2년을 운영을 했는데 2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죠. 요즘 군생활 몇 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요. 아, 군대보다 더 기네요. 군대고보다 더 긴 시간을 공동구매를 했어요. 근데 매출이 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 하기야 남자들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2년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안 늘면 고민될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요즘에 인플루언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매일 제가 한 10분 이상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고민은 머니가 벌리지 않는다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자, 이 업계에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나 주로 공동구매 자체가 시작이 큰 어떤 대기업 차원에서 운영을 한 어떤 시장이 아니고 주부들 그리고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나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전문 데이터나 그걸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식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에게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하나씩 한 땀 한 땀 그걸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매출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요?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해야 돼요.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야죠. 좋은 제품이야 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가 매출 성장의 키입니다. 당연히 교과서적인 얘기죠. 근데 요거를 들어가다 보면 이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팔아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파는 방법 중에 여기는 무슨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공동구매란 특화된 판매 방식을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동구매란 판매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누구를 위해서 판매할 거냐. 내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구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 목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인스타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족발집도 있고 뭐 소세지도 있고 우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협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죠. 공짜로 해주는데. 예, 그쵸. 아마 누구든 협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협찬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뭔가 무료로 주는 거죠. 자, 근데 협찬은 좋긴 좋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구매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협찬은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 트래픽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원래 블로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누군가가 경험을 해보고 나 대신 객관적인 리뷰를 적어서 그 다음 사람이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서 리뷰를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협찬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우리가 회원 입장에서 내가 이 족발 사진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집이 정말 맛있냐 안 맛있냐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협찬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적인 정서에 나쁜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쓰죠. 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구매를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목적을 잡았을 때는 내가 여기서 운영할 때 객관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공동구매를 통해서 물건을 왜 구매를 해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자, 내가 알고 있는 셀럽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대신 경험을 하고 좋은 우리 자녀가 먹고 있는 음식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신뢰를 갖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목적 자체가 협찬이면 사실은 공동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벗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공동구매를 키우고 싶으면 내 채널의 목적이 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채널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분은 막 협찬하면서 많이 다녔죠. 맛있게 생겼네요, 족발요. 족발 좋아하세요? 아, 지금도 먹고 싶어요.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저도. 이름이 완미족발이에요. 이름도 완이네. 노년 본점이네요, 본점. 아마 이게 본점 만들어 놓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요청한 게겠죠. 혼자 막 맛있게 먹고 온 것 같아요. 노년 본점에서. 우와,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좋아하거든요. 석계역 쪽갈비. 어떤 거 좋아해요? 빨간 거 좋아해요? 타진 거 좋아해요? 저 없어서 못 먹어요. 둘 다. 우르르 짭짭 냠냠. 자, 근데 이분은 참 한번 보십시다. 어디였어? 노년역이었죠. 노년역에서 석계역까지 갔네요. 석계가 어디지? 저기 노원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석계요. 아, 그렇죠. 하여튼간. 근데 또 보면 건대로 갔네요. 집이 어디인데 노년에서 석계 갔다가 건대로 막 돌아다니네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우리 보러 뭐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먹어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피드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바라보는 회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우리가 논현동에서 먹다가 갑자기 건대로 간다? 물론 갈 수도 있겠죠. 대학생들 같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협찬이 나쁘다가 아니라 공동구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잘 잡으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 공동구매를 하나요? 공동구매를 하는 목적은 나의 삶, 철학, 즉 나의 인스타 소통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대신해서 그들이 필요한 상품을 그들이 필요한 상품이에요. 내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여기서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제품을 섭외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공동구매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 목적에 맞는 뭐를 찾아야 돼요? 제품.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하나 더 샘플 봐볼게요. 제목이 뜨문뜨문형 불쑥이에요. 자, 아마 이분이 운영하는 제 느낌이 뭐 길이의 가치의 가치 뭐 이런 뭐 서로 나눔이나 뭐 이런 사이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뭘 팔고 있냐면 오로라 솜사탕. 자,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오로라 솜사탕을 탁 냈어요. 근데 먹고 싶을까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물론 호기심이 있으면 땡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쭉 따라다니는 사람이 가치의 가치를 보면서 갑자기 오로라 솜사탕이 딱 나오면 먹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길거리에 가다가 혹시 단에 대해서 아십니까? 불쑥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좋은 집 생겼는데 한번 오실래요?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제가 저의 한번 느낌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진행을 하신다면 이런 뜨문뜨문형은 이런 불쑥형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번 봅시다. 저소음 흡식식 반려견 이발기. 반려견 키우세요? 아니요. 이발기가 뭔지 모르겠네. 아, 반려견 머리 깎아주나 집에서?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쭉 갔더니 음식 처리기가 있고요. 또 마스터 멀티 쿠커가 있고요. 썸머팬이 있고요. 물걸레 로봇 청소기, 무선 아쿠아 청소기, 분리형 스팀 청소기, 흉터 스틱. 와, 반려견에서 멀티 쿠커로 갔다가 썸머팬으로 갔다가 로봇 청소기로 갔다가 아쿠아 청소기를 갔다가 흉터 스틱으로 갔다가 이분은 도대체 뭘 운영하시는 분이고 회원들이 어떤 취지로 이 사람의 피드를 보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막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여기서 살까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 요즘에 잘 팔린다고 하면 다 팔아요. 다 판다고 한번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세요. 내 회원이 먼저 회원을 파악해서 내 회원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들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잘 팔린다고 해서 내 회원이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자, 예를 들어 내 회원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이 썸머팬 살까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기 팔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하고. 지금 내 인스타의 채널이 내가 등산을 다니고 캠핑을 좋아하는 채널인데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고 해서 이걸 갖다 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네이밍을 좋은 건 다 있어. 좋은 건 다 있다고 내 회원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내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채널의 회원들은 어떤 성향이고 걔들한테 뭐가 필요할지를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유튜브에 보면 단순간에 뭐 3일 만에 뭐 회원수 1000명 늘리는 법, 한 달에 뭐 10,000명 늘리는 법, 그런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성장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요. 소통에도 반드시 시간이 따라요. 여러분 인스타 왜 운영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은 느낌을 갖고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 삶을 먼저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물건을 제공을 하는 건데 전혀 관심도 없는 거에 다 좋다고 그걸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근데 정말 저는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공구를요. 그럼 이게 팔릴까요? 그리고 시간을 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을 내가 진행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이분들은요, 2년이 아니라 20년 진행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인스타의 매출은 어떤 인스타가 매출이 많이 나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주변에 인플루언서에 통해서 벤더들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아는 동생한테 야, 인스타가 어떤 분들이 물건을 잘 파냐?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요. 뭐냐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100만이면 진짜 매출 많이 나오겠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그래? 야, 그러면 회원수하고 매출하고 관계없어? 그래서 야, 그러면 좋아요 수가 많은 채널이 매출이 많이 나오겠네? 댓글 수가 많이 나온 수가 매출이 많이 나오겠네. 왜냐면 회원수보다 좋아요나 댓글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소통이 잘 되죠. 그쵸.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는 거예요. 자, 소통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주옥 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회원을 모을 때 어떤 성향의 회원, 나하고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화장품에서도요. 피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부를 좋아하는, 나도 피부 관리를 좋아하는데 그런 성향의 회원이 모여있는 채널이 매출이 많이 나고요. 또 그 회원에 맞는 제품을 제공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심리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야 매출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남자 얘기로 자꾸 해서 뭐 하는데, 전자시계 5,000원짜리 여러분 아시죠? 그거 일반인한테 사라고 하면 사요? 아니죠. 근데 군대 갈 머리 깎은 빡빡이들한테는 전자신기 5,000원짜리 사면 오 싸네. 필요하면 사단 말이에요. 같은 성향과 같은 니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향으로 회원이 모아지면 그 성향 안에는 같은 생각의 니드가 확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빵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빵 계속 먹으라면 먹겠어요? 적어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안 먹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딱 참이슬을 막 보여주면서 맛있게 먹는 먹방을 해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인스타 채널 자체가 어떤 성향으로 모아져 있냐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요? 내 팔로우가 원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정말 이분들은 무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협찬 받으니까 자기가 좋죠. 자, 협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누가 잘 팔린다. 누가 잘 팔린다고 해서 그 누가가 내 회원이 그 누가일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제품을 팔려는 건 뭐냐면 내 채널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그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샘플을 하나 들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강아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애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애견을 사랑해요. 여행도 같이 가요. 그다음 애견과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애견과 삶을 공유해요. 그러면 애견 똥 치우면서 뭐 변기 패드 이렇게 갈아주면서 이분들은 고민을 같이 공유해 볼 것 같아요. 똑같은 경험과 느낌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애견을 사랑한다는 사랑, 애견과 여행을 간다는 건 여행이에요. 그다음에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삶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자, 사랑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애견을 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 분명히 찾고 다닐 거예요.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멋있는 장소, 예쁜 장소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장소. 그 다음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는. 자주 찾아가고 자주 관리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하는 건 뭐예요?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애정이 있는 사람은 자주 보고 싶잖아. 그 다음에 삶을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내가 싼 가격도 찾아보고 애견한테 좋은 것도 합리적인 것들이 뭔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스타에 계속 이걸 공유를 하다 보면 이거에 같은 마음과 같은 심성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자, 이분께서 고르는 제품은 애견을 사랑해서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애견한테 좋은 장소를 보여주고 싶고 좋은 관리를 해주고 자주 관리를 해주고 싶고 합리적인 제품을 찾았을 거다. 만약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건을 통해서 사면 아, 요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을 거라는 심리가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자, 그럼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이렇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하냐? 계속 뭐가 잘 팔린다? 누가 잘 팔았다? 요게 인기쳤다. 이 제품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자, 매출 성장의 비밀은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요? 자, 이게 오늘의 클라이막스. 대부분 제가 이런 거 거의 하나도 못 봤어요. 100명 있으면 공부 100명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해요. 자, 이게 뭐냐? 자, 포인트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요. 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어떤 제품을? 아까 어떤 제품이라는 게 뭐였어? 이전에 봤죠? 내 회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자,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벤트 상품, 재구매 상품.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이 파란색 여자가 이번 달에 구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여자가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여자가 구매를 하고 노란색 남자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차이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초록색 여자가 구매를 해보니까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이 여자는 또 사요. 근데 빨간색 여자가 그 다음 달에 구매를 했어요. 4월 달에. 이 여자는 3월 달에 했고. 근데 이 여자도 좋았어요. 그럼 또 샀어요. 그러면 3개월 후가 되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늘어서 재구매가 늘어서 내 회원이 쌓인 거예요. 자, 공동구매는 뭐가 되냐? 이벤트성이 강해요. 이벤트성. 그리고 새로운 게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구매에 자꾸 익숙해진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키가 이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전화영어 수업을 저희 회사에서 할 때 전화영어를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대교나 윤선생 그 다음에 YBM 시사가 있었는데 YBM은 어른들 대상으로 팔아요. 대학생들. 자, 대학생들은 언제 영어 공부 많이 할까요? 대학 들어갔을 때? 3월 달에. 봄바람 불면 신년 계획 세워서 3월 달에 막 시작해요. 근데 언제 그만둘까요? 3월이요. 4월도 아니고 3월에 그만둬요. 일주일 가요. 약간 따뜻해지잖아요. 봄 기운도잖아요. 벚꽃 피어버리잖아요. 몸에 마음속에도 벚꽃이 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망가 버려요, 것들. 근데 윤 선생이나 대기호나 이런 회원들은 누구예요? 꼬맹이들. 애기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해야 된다고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의사가 없어요. 무조건 다음 달에도 해야 되고 그 해야 되고 그 다음 달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회원을 모으잖아요. 그럼 이 회원은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회원이 늘어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공동구매의 실패의 비밀은 바로 뭐냐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다? 재구매가 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공동구매 특징이 너무나 눈에 혹하고 싸게 팔 수 있고 이번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감이라는 거 막 나오잖아요. 마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 회원이 내 몰에 와서 경험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강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공동구매하면서 내 몰이 없다? 아, 그거 100점 100패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2년 3년을 해서 공동구매를 성공하시고 싶으면 여러분 뭘 꼭 만드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레이지몰이라고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공동구매 특화몰. 거기에 여러분 제품을 담으세요. 근데 절대적으로 어떤 제품을 목숨을 걸고 찾으셔야 되냐?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 그 제품은 계속 여러분의 회원을 늘려줘요. 공동구매는 뭐예요? 여러분 일용직 근로자예요.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절대 안 늘어나요.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끝없는 공동구매. 여러분 끝도 없이 해야 돼요. 이거 공동구매. 그러니까 뭐예요? 2년 지나도 여러분 공동구매 하고 있어요. 20년 지나도 공동구매 하고 있어요. 왜? 재구매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자, 2년 동안 했는데 매출이 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재구매할 이유가 없다. 자,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몰이 아니라 다른 몰에 가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테크닉이나 어떤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안 갖고 하시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몰에는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여러분의 철학이나 성향을 담은 재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월 6개월 안에 반드시 찾아내셔야 여러분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회원이 쌓여서 이 상품은 이 몰에서 계속 구매할 수 있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이 공동구매 시장의 포인트는 이거였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아셨죠? 자, 만약에 내 채널은 어떤 성향의 회원이 모였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재구매 상품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애견이라고 치면 자, 애견이 재구매 상품이 뭐가 있어요? 패드. 네, 여러분도 화장지 재구매 하시잖아요. 금방 써요. 화장실 많이 가시는 분. 화장실 하루에 3번씩 가시는 분은 화장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애견도 똑같단 말이에요. 티슈, 밥 안 먹어요? 사료, 간식, 패드. 제가 애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인스타로 애견의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애견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목줄, 유모차 이런 건 제가 봤을 땐 이벤트 상품일 거예요. 싸게 판다. 그럼 결국은 유모차 싸게 사러 들어왔다가 여기서 싸게 샀는데 이 몰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구매 상품이 쌓였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 회원은 가세요. 오지 마요. 이래도 또 와요. 근데 지금은 공동구매를 계속 꼬셔야 돼요. 오늘 마감이에요. 오늘 마감이에요. 이번 찬스예요. 이번 아니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포인트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품은 당신 때문에 돋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분 이 얘기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통화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한테요. 인플루언서 분인데 오래 하셨나 봐요. 팔로워도 한 10만 정도 되시네요. 9만 9천. 이름이 까망이더라고요. 까망.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보니까 까망 콩이 있어서 까망인가? 그래서 막 이렇게 제품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뭐 하는 분이지? 뭐 용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하시는 분 같아요, 이건? 베이커리? 네. 빵이 주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제가 캡처한 거는 여러 가지 튀김이 이렇게 했는데, 베이커리나 빵 이런 요리하는 것들을 집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요런 그림이에요. 식빵을 잘라서요. 햄 넣어서 구워서 요렇게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 그래서 주부들이 우리 뭐 김치만 계속 먹고 뭐 일상적인 음식, 물론 김치도 좋은 음식이지만 그런 음식도 좋지만 애들한테 이렇게 베이커리나 이렇게 맛있는 거, 특별한 거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음식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죠. 이분이 이런 영상을 되게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하나 뭔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베이커리 쪽을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게 본인이 그 베이킹 파우더가 있더라고요. 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베이킹 파우더가 있고 베이킹 소다가 있더라고요. 혹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했던 게 베이킹 파우더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프랑스제를 썼는데 비싸대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베이킹 제품을 뭘 쓰냐고 회원들이 많이 물어보신대요. 왜냐면 자, 내 이 영상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일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일상에 참여해서 이분이 느꼈던 그 경험을 같이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면, 뭔가 빵 베이커리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일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상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일상에 통해서 의미나 이걸 제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제품을 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라 소개한 거예요. 취지가 좋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까망이가 어떤 고민을 하셨냐면요. 베이킹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산인데 너무 비싸요. 왜 비싼 걸 왜 고민을 했을까요? 나를 보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니까 회원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국산이면서도 프랑스산처럼 좋은 베이킹 파우더가 있지 않을까? 이걸 찾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포인트가 이거다. 자, 이 사람이 파는 물건이 아니라 소개해주는 물건의 가치는 이 사람의 철학과 생각을 담아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 이게 공구예요, 이게 공구. 아, 내가 이분 거 보면서 공구의 모델을 봤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까망이와 어울리는 제품은 뭐예요? 자, 베이킹 재료예요. 신선한 요구르트, 맛있는 요구르트, 빵, 버터. 자, 이 제품과 베이킹 케이스, 거품기도 이 거품기하고 틀리죠. 전동 거품기하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품기가 있잖아. 이건 까망이하고 너무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까망이 사이트 한번 가면 딱 요 느낌이 올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요 거품기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쯤 갖고 싶은 철학이 담긴 장인의 거품기예요. 까망이 거품기라고 이름 만들어도 이런 제품은 저도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베이킹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냥 전동기로 할 수도 있지만 손으로 하면 또 그게 맛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빵 구워주면서 이렇게 거품 냈던 것들 그 기억나요. 계란 탁 깨가지고 추억이잖아요. 계란 몇 개 넣어요? 저는 한 두세 개 넣어요. 네. 만들어 봤나요? 아니요, 그냥 라면 먹을 때. 우리는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많이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추억이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까망이하고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제품은 누구 때문에 돋보여요? 까망이 때문에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여기 안에 이제 이 판매 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 상품은 뭐예요? 요거 단타성. 이거를 거품기를 우리가 계속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구르트나 빵이나 마가렛, 버터는 계속 산단 말이에요. 까망이는 신선한 빵, 신선한 버터. 얼마든지 여기서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 제품이 어디에 담겨야 돼요? 까망이의 몰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그 몰이 지속적으로 계속 까망이의 상품을 보면서 릴스나 영상을 보면서 빵을 구매를 하게 되고요. 버터를 구매를 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나도 만들어 봐야겠네. 그러면 베이킹 할 수 있는 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딱 짜졌을 때 이 몰이 마이크로한 몰 중에서 정말 그런 레시피를 설득할 수 있는 훌륭한 공구 마켓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철학과 이야기를 담은 제품이야 가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당신은 이 제품에 인생을 담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아마 고객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까망이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자, 말하지 않아도 까망이는 고민합니다. 최고의 상품, 베이킹 파우더 고민했죠. 그럼 당연히 저렴한 거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해 줄 거 아니에요. 곰팡이 있으면 빵 써요? 가꾸운 빵이어야 향도 나고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까망이가 파는 제품은 이런 제품들을 포지셔닝을 해서 이분이 아마 회원들한테 제공해 줄 것 같다는 마음을 이미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공구의 성장 핵심을 파악을 하면 여러분이 2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방향을 안 쓰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물론 빵빵빵빵 터지는 이벤트성 상품 갖고 돈을 벌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공부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제품 또 찾아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철학이 담긴 거는 쭉 매출이 올라가요. 자, 첫째 회원을 파악을 해서요. 내가 어떤 제품 분야를 해야 될지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이 까마귀처럼.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공구. 어떻게 몰이 성장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이벤트 상품이 있어서 재구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즌별로, 그 다음에 상품별로 이벤트성을 해서 회원들을 유입을 시키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구매 상품을 경험을 하면 내 몰 안에 지속적인 트래픽이 올라서 또 공구 이래서 공구 일용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공구 일용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까망이가 보여줬던 것처럼 신뢰,
이 신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거. 이런 핵심 상품이 녹아내리면 여러분 몰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쿠팡은 누가 이렇게 관리해 주겠어요? 마켓컬리보다 훨씬 훌륭한 마이크로 철학을 담은 여러분만의 몰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몰을 운영하는 사람을 2,000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이 까망이 같은 분들이 나와서 몰로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철학을 담아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꼭 이걸 보고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매출 성장의 핵심은 뭐예요? 성장은 재구매 상품과 이벤트 상품을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강의에 오늘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마지막은 이 포인트예요. 재구매 상품과 이벤트성 공구 상품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밑 빠진 물 붓기식 공구를 하지 않나요? 공구 또 공구. 공구 근로자들이에요. 일용 근로자들. 늘 새로운 상품 고민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제가 매출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제 답을 해보세요. 자, 제품 서비스 어떤 제품을 팔아야 돼요? 자, 내 회원이 원하는 제품이에요. 자, 판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성장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판매가 늘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재구매 상품을 여러분의 몰 안에 탑재를 시켜야 돼요. 이거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철학을 담은 여러분 사이트 채널 안에 나는 3개 정도, 3개 이상의 재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가지고 간다. 요게 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해보세요. 이거. 힘들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이게 가장 빠르고 오래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매출 성장의 비결이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가 뭐에 대해서 알리냐면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이 프로필 링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프로필 링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프로필 링크에도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필 링크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그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